자, 자료의 수집입니다. 자료 수집. 표본을 샘플링 하는 거죠. 샘플링 하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은 뒤에 가서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에 한번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자료를 수집하는 게 있어요.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쭉 보면 나오죠.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샘플을 뽑는데 샘플을 랜더마이제이션 한다라고 나오죠. 그죠? 랜덤하게 뽑는다. 랜덤하게 뽑는다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동등한 뽑힐 확률을 이용해서 뽑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제가 쭉 들어오는데 사람들 보고 이쁘네? 야, 이쁘니까 내가 얘를 뽑아야지. 이렇게 뽑는 거는 랜더마이제이션이 아니죠. 랜더마이제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행운권 추첨하죠? 어떻게 돼요? 들어올 때 번호 다 적죠. 거기는 성별 없죠. 남녀 구분 없죠. 나이가 많다 적다 없죠. 그냥 번호만 쭉 써놓고 오는 순서대로 번호 딱 넣죠. 그리고 통에다 집어넣고 막 섞어요. 그 안에 30명을 가지고 우리가 제가 행운권 추첨한다. 그럼 1번부터 30번까지 들어있겠죠? 그럼 막 섞어서 한 명을 뽑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통 안에서는 뭐 직위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동등한 뽑힐 확률이죠. 공평하잖아. 랜더마이제이션은 공평하다는 말이죠. 공평한 상태에서 뽑히는 거죠.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뽑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꼭 그렇게만 뽑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후보가 뭐 이게 우세하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죠.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를 하는데 어디다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뒤바뀌죠. 그죠? 누가 우세하고 누가 우세하지 않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하는데 말 그대로 서초구는 전부 다 여당 편이죠. 강서구는 거의 야당 편이에요. 그럼 전화를 할 때 그러니까 강서구 거주민들은 다 저는 야당 대표를 뽑을 거예요. 이렇게 거의 응답이 나오고요. 실제로 서초구나 이렇게 강남구나 이런 데 가면 거의 다 여당 표입니다. 그럼 내가 선택할 때 야당을 선택하느냐, 강서구를 선택하느냐, 서초구를 선택하느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통계 분석하는 사람들은 샘플링 할 때 어떻게 선택하냐면 그 지역의 유권자 수를 파악하고요. 그 유권자 수의 일정 퍼센티지를 나눠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례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샘플링을 구하는지도 이게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샘플링을 하고요.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요. 뭐 다양한 샘플링 기법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배울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데이터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 구하는 때 어떻게 구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쭉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데리고 뽑는 방법이 아니고요. 어떠한 특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데이터를 샘플링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를 앞으로 배우겠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자료를 정리 요약하는 거요. 표나 그래프, 평균 요걸 가지고 한다. 끝. 요겁니다. 그냥 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된다. 됐죠? 자, 이건 많이 봐왔어요. 그죠?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게 통계학의 하나의 기법이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자료 요약 정리하는 걸 많이 배워왔을 거고. 세 번째,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사례 중에서 몇 가지 본 거 있던 것처럼, 자, 커피 자판기 용량이 200ml가 될까 안 될까?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가 될까? 그 다음에 화장품 선호도가 뭐가 제일 좋을까? 가격, 품질, 기능성 중에 20대는 뭘 가장 선호하지?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조사를 하잖아요. 설문지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설문지를 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은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5번, 4번, 5번 뭐 이렇게 점수를 쭉 매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카테고라이징 하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러면은 가격을 많이 선호하는구나. 물건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선호하는구나. 이제 이런 정보들을 R&D 센터에 보내주는 거죠. 야, 니네 요번에 20대 물건 개발한 다음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가격 싸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가격 싸게 하면서 이제 기능성을 그 다음에 뭐 붙이거나 품질을 붙여.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거죠. 연구부서에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이제 광고비에 대한 매출액 같은 거. 과거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올해 광고비가 얼마면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야, 우리 매출액이 올해는 얼마야? 광고비 얼마 써야 돼? 반대로 광고비를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X를 가지고 우리가 수학에서는 XY를 하죠.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죠. 그렇게 봤을 때 X를 통해서 Y를 볼 수도 있고요. Y를 가지고 거꾸로 X가 얼마인지,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유추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예측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통계학, 추리통계학. 기술통계학은 얘기했던 대로 수집된 자료를 정리, 요약해서 수치화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는 거. 가장 많이 쓰는 게 표나 평균. 됐죠? 네. 자, 두 번째, 추측통계학은 뭐예요? 표본을 가지고 분석해서 모집단을 추측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일에 200명을 추측해서 예상 득표율을 예측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앞에 출구조사하는 거 있었죠, 아침에. 여러분들 보시면 대통령 선거할 때 앞에 출구조사에서 2,000명 샘플 조사했더니 누가 유리하더라, 우세승,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 표를 다 해서 몇만 명, 몇십만 명 표를 다 개표하면 어느 정도 맞죠? 매칭이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샘플링을 잘 고른 예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하는 거, 추리하는 거, 이제 그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연수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자, 이런 표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디스크립티브, 즉 기술, 설명하는 통계학일까요? 아니면 추리하는 것일까요? 저런 표를 딱 가지고 구해왔어요. 자, 이런 표들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자료를 정리 요약해서 수치나 표나 그래프로 그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술통계학. 영어로는 descriptive statistics. 자, 이게 영어로 나와서 좀 헷갈리셔요? 자, 그럼 뭐가요?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해서 표로 또는 그래프로 정리하는 거를 뭐라 그랬죠? descriptive예요? inferential이에요? descriptive죠. 그죠? 자, 웃는 얼굴이 저기 가 있죠? 자, 이런 표로 그랬다. 아, 저거는 디스크립티브로 정리한 통계학이구나. 디스크립티브 통계학의 한 방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죠. 나중에 이런 거 다 시험 문제로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좀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렇죠. 자, 나는 95% 확신을 갖는데 US 여성의 키는 5.2인치에서 5.5인치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나는 95% 확신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뭘까요? 자, 어떤 수치나 값을 정리 요약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를 우리가 추리한 거예요? 자, 여기서 힌트가 나와 있죠? 요 정도 사이가 될 것이라고 어떻게 돼요? 95% 확신을 가지고 추리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래요? 인퍼런셜 통계학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어떤 값을 가지고 미리 예측해 보는 겁니다. 정확한 값은 이제 다 해봐야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연령, 뭐 그 다음에 연령대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퍼센티지하고 나오죠. 자, 이런 건 뭐라고 부를까요? 디스크립티브예요? 인퍼런셜이에요? 자, 표나 그래프로 숫자로 딱 정리하는 걸 뭐라 그랬죠? 디스크립티브. 그죠? 예. 자, 평균 2.2 파운드입니다. LBS라는 게 파운드의 약자거든요. 파운드예요. 요거는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한 1kg 됩니다. 1파운드가 500g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될 것이다. 자, 어떤 값을 딱 줍니다. 숫자나 표나 그래프로 주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디스크립티브. 그죠? 평균 얼마, 뭐 얼마 이렇게 값을 주는 거죠.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K신문은 대통령 선거 당일 개표구 앞에서 2,000명의 샘플을 대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홍길동 후보가 득표율 45%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오차범위로, 이 오차범위라는 말 많이 씁니다. 아까 전에 통계학에서 오차범위 많이 쓴다 그랬죠? 왜 오차범위는 왜 생겨요? 샘플 조사하기 때문에. 도대체 샘플 하는데 오차범위가 왜 생기지?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이죠. 그죠? 그것만, 샘플 조사하면 오차범위가 생긴다라는 것만 명확하게 알면 통계학은 끝난 겁니다. 통계학을 배우는 목적은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샘플 조사를 하면 오차범위가 생기고 그 오차범위를 얼마까지 인정을 해줄 것인가를 배우는 게 통계학이에요. 오늘 수업 끝났네. 그러면은. 이거예요. 결론이. 요번 한 학기 수업이 그거예요. 샘플 조사를 하면 오차범위가 생기고 그 오차범위에 일정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를 배우는 게 이번 한 학기의 목적입니다. 됐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죠. 이거 신문지상에서 많이 봅니다. 그죠? 이렇게 통계를 나와요. 그럼 이거는 디스크립티브일까요? 인퍼런셜일까요? 응? 숫자로 나와 있죠? 디스크립티브일까요? 아니면 샘플을 가지고 이렇게 예측한.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해결책 밑에 걸 볼게요. 자,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개표를 다 했어요. 그러면은 홍길동 후보가 그래서 마침내 46.5%. 이거는 이제 결과예요. 완전히 다 깠어요, 이제. 가서 봤더니 46.5%로 최종 득표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얘는 뭘까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뭐가 디스크립티브고 뭐가 인퍼런셜이고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는 거는 표나 그래프가 딱 나오면 이거는 대부분 이거는 디스크립티브나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죠? 근데 이런 숫자들이 나오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숫자들이 나왔을 때 뭐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거는 디스크립티브입니다. 얘는 인퍼런셜이고요.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추리추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추리추론은 예측하는 거라 그랬죠. 자, 이거는 예측이에요. 위에 두 개 중에 뭐가 예측입니까? 위에 거죠? 위에 거는 다 개표된 게 아니고 미리 2,000명만 내가 샘플로 조사해서 전체가 뭐 1,000만 명이겠죠. 우리 투표하는 보통 2,500만 명 되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 2,500만 명이 투표를 한 거가 그 결과는 밑에 거고요. 그 중에서 2,000명만 샘플로 뽑아서 미리 사전에 뭐 한다고요? 예측하는 거가 위에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이렇게 어떤 값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추리해서 뭔가를 쓰집어내는 거를 인퍼런셜 통계학이라고 하고요. 추리 통계학. 그 다음에 어떤 결과치나 이런 것들 표라 정리해서 딱 수치화해서 딱 발표하는 것들을 우리가 디스크립티브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통계학의 세 가지 단계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뭘 한다? 자료 수집. 그걸 뭐라 그랬어요? 표본조사. 두 번째, 그걸 한 걸 가지고 자료를 정리, 요약한다. 무슨 통계학? 기술 통계학. 세 번째, 정리, 요약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고 추리하는 거를 추리 통계학. 이 세 가지가 큰 개념입니다. 됐어요? 자, 요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그거예요. 자, 표본 조사를 해야 된다.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정리된 자료를 정리 요약해야 된다. 세 번째,